토트넘은 19일 웨스트햄과의 리그 8라운드 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손흥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브라이턴전에서 2-3으로 역전패를 당한 충격을 뒤로하고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이 출전하면서 많은 팬들은 기대감을 안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상승세를 타며 입스위치의 4일 대승을 거두는 등 호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경기는 긴장감 넘치는 대결로 예상되었습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은 선제골을 허용하며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손흥민을 중심으로 경기를 재정비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무대를 지배하는 주인공처럼 필드를 누비며 토트넘의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의 복귀전은 그야말로 쇼타임이라 불릴 정도로 인상적이었으며 경기 내내 웨스트햄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 특히 BBC는 손흥민의 활약을 크게 조명하며 그의 경기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부상 전까지는 다소 부진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뿐 아니라 수비 가담까지 완벽하게 해내며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혼자서 장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에게 평점 9점을 부여하며 그를 이번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25분 4-0의 스코어로 여유를 잡은 상황에서 손흥민을 교체하며 비교적 이른 시간에 그를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오는 25일과 27일에 이어질 연속된 경기에 대비한 결정이었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돌아왔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무리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팬들 역시 직전 경기에서 답답한 득점력에 실망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선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의 복귀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보여준 경기력이 그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두고 완성형 공격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속도와 드리블, 그리고 마무리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공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축구에서 드리블 기술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손흥민은 이 모든 요소를 갖춘 공격수로 경기장에서 상대 팀에게 항상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토트넘의 네 번째 골, 손흥민의 시즌 3호 골 장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웨스트햄 수비수 장클레르 토디보는 손흥민의 드리블에 완전히 당황한 나머지 수비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스텝오바 동작으로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선보였고 단 0.5초의 짧은 틈을 이용해 순식간에 돌파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디보는 그의 돌파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이 선택한 돌파 경로는 수비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였으며 이는 그가 얼마나 영리하게 경기 흐름을 읽고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토디보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상대하면서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상대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다른 공격수들과 달리 손흥민에게는 사각지대라는 개념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토디보를 완벽히 제친 후 지체 없이 왼발로 니어포스트를 향한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습니다. 이때 웨스트햄의 골키퍼 아레올라는 반응할 틈조차 없었고 슈팅을 막기 위해 몸을 날리는 등의 어떤 동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 골키퍼조차 손흥민의 빠른 결정력과 날카로운 슈팅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드리블 기술, 일명 스텝오법에 대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이는 상대 수비수뿐만 아니라 골키퍼까지도 혼란에 빠뜨리는 손흥민의 풍부한 경험과 노력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화려함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과 속도 조절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다시금 입증한 셈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승리에 대한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장으로 돌아오는 건 정말 기쁜 일이다. 아름다운 경기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중 하나다. 특히 결과까지 얻어낸다면 말이다. 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잠시 쉬는 시간이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다.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약 3주간의 휴식이 재충전에 도움이 됐다. 라며 자신의 복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수를 레전드라고 부른다. 경기 후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만든 손흥민의 활약은 그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웨스트햄의 유망한 수비수 장클레르 토디보가 토트넘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맞붙은 것이 그에게는 불운일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웨스트햄의 또 다른 중앙 수비수였던 로드리게스 역시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양발을 모두 이렇게 잘 사용하는 선수는 정말 드물다. 손흥민은 특별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지금까지 내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각도에 상관없이 골을 넣는 그런 선수를 본 적이 없다. 솔직히 나도 어느새 손흥민에게 박수를 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고 고백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의 기술적 능력이 그저 득점력뿐만 아니라 상대 선수들마저 감탄하게 만드는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에 대한 극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햄의 감독인 훌렌 로페테기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경기력 자체로만 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고 운을 떼며 초반에 우리가 선제골을 넣으며 흐름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지만 손흥민이 복귀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에 손흥민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었는데 그가 복귀하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햄의 감독 훌렌 로페테기는 경기 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솔직히 4골만 내준 것이 다행일 정도로 손흥민은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3차례나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으나 팀 동료인 솔로몬과 메디슨이 적절한 패스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손흥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모든 찬스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손흥민의 파괴력을 인정했습니다. 로페테기는 전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경기를 완전히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만약 내가 손흥민 같은 선수를 지도했다면 그의 능력을 활용해 더 많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결국 이번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 손흥민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었고 그가 관여한 득점이 승부를 갈랐음을 시사했습니다. 웨스트햄 팬들 역시 로페테기 감독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쇄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만큼 그가 없었더라면 경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들은 휴식을 취한 손흥민이 지나치게 강력했을 뿐 웨스트햄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고 말하며 이번 경기가 순전히 손흥민의 영향력으로 인해 패배로 돌아갔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력은 이제 많은 이들이 1대1 찬스는 곧 실점이라고 여길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솔로몬과 메디슨이 좀 더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했더라면 손흥민은 훨씬 더 많은 1-1 찬스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골대를 강타한 슈팅과 동료들의 욕심으로 실패한 기회를 합치면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넘어 총 6골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경기였죠.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에게 손흥민에게 더 많은 패스를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명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운아 라며 손흥민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기쁜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교체로 출전하자마자 리그 4호 골을 터뜨리며 눈부신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효과를 보았던 이강인의 가짜 9번 기용이 또다시 빛을 발했고 이 전략은 결국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언론 레키프는 아센시오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은 이강인이 찬스 메이킹에 집중했고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까지 기록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뛰어난 위치 선정과 침착한 마무리 덕분에 가짜 9번 전술이 피해 수주 감독의 새로운 무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유는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이틀 후 있을 에인트호번과의 경기를 대비한 엘리케 감독의 배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이강인의 활약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팀의 경기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그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다음 경기 선발 출전이 예고된 가운데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또 다른 유럽파 선수인 김민재 역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20일 리그 7라운드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의 해트트릭과 김민재의 강력한 수비 덕분에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김민재는 경기에서 9점을 기록하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고 독일 언론 슈트라크는 김민재는 통곡의 벽이었다며 그의 공중전 장악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공중전에서 김민재를 뚫어내지 못하며 고전했고 그의 압도적인 수비는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곧 있을 24일 라리가 강호 바르셀로나와의 중요한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스트라이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며 맹활약 중인데 그를 상대로 김민재가 어떤 수비력을 보여줄지에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과 바르셀로나의 격돌에서 김민재와 레반도프스키의 맞대결은 이번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황인범은 페예노르트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주목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기량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팀 내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한편 미국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정상빈은 멀티골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팬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